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요일 아침을 여는 모닝뉴스의 DJ 보리입니다. 4월 21일 화요일, 오늘 시장은 숫자만 보면 강해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긴장감이 꽤 높은 장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유가 급등과 중동 변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버텨냈고 한국 시장은 반도체 기대와 환율 부담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은 기록 경신 랠리의 표명과 그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리스크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날씨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대체로 맑겠지만 공기질은 꽤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침 기온은 6도 안팎으로 제법 쌀쌀하고 낮에는 19도 정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특히 중국발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있어서 출근길에는 마스크를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햇볕은 좋아도 공기가 거칠 수 있는 날이니까 야외 일정이 길다면 목 관리와 수분 보충을 평소보다 더 신경 쓰시면 좋겠어요. 아침에는 얇은 코트나 재킷이 필요하겠고 한낮에는 햇볕 덕분에 체감이 부드러워질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몸은 봄을 느끼는데 호흡기는 아직 겨울처럼 예민하게 반응하는 날이죠. 컨디션 관리가 곧 집중력 관리가 되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미국 증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중동 긴장 속에서도 의외로 강한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는 49,447선으로 1.8% 올랐고 S&P 500은 7,126선으로 1.2% 상승, 나스닥도 24,468선으로 1.5%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긴장,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변수 때문에 위험회피 심리가 먼저 나타났지만 시간이 갈수록 투자자들은 지정학 악재에도 기업 실적과 유동성 기대를 더 크게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겉보기에는 강한 장이었지만 그 강세를 떠받치는 논리는 아주 편안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장세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유가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87달러 후반까지 치솟았고 브렌트유도 95달러 선을 넘기며 급등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전 세계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늘 그렇듯 지정학 뉴스에 과민하게 반응하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물류와 에너지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포인트라 무게감이 다릅니다. 유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지수는 올랐지만 채권, 원자재, 환율을 같이 보면 결코 마냥 낙관적인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버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최근까지 이어진 기록 경신 랠리가 쉽게 꺾이지 않을 만큼 수급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투자자들이 여전히 AI와 반도체, 그리고 대형 기술주 실적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악재를 무시한다기보다 악재가 와도 아직은 성장 스토리가 더 크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런 장은 작은 균열이 생기면 되돌림도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상승했다는 사실보다 왜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버텼는지 그 배경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섹터별로 보면 기술주와 경기 민감주가 함께 움직인 점도 흥미롭습니다. 보통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면 시장은 성장주에 불리하다고 해석하기 쉬운데 이번에는 대형 기술주의 실적 기대가 워낙 강해 그 공식을 일부 무너뜨렸습니다. 동시에 에너지 업종은 당연히 상대 강세를 보였고 금융과 산업재도 경기 둔화 공포가 폭발하지 않는 선에서는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결국 지금 시장이 단기 충격보다 경기와 실적의 지속성을 더 믿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시장일수록 실망도 크게 반영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번 주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가 생각보다만 약해도 지금의 강한 지수 흐름은 순식간에 변동성 장세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글로벌 뉴스로 시선을 넓혀보겠습니다. 핵심은 역시 중동입니다. 시장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더 고조될지 아니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봉합될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수송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작은 뉴스도 국제 유가와 물류비, 기대 인플레이션을 한꺼번에 흔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과 아시아 투자자들도 에너지 비용 상승 가능성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고 위험자산 선호는 유지하되 해지 수요를 늘리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쉽게 말해 모두가 아직 주식을 버리진 않았지만 안전벨트는 더 단단히 조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더 민감한 이슈입니다. 이미 경기 둔화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원유와 가스 가격이 다시 오르면 제조업과 소비 모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엔화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입 물가 부담을 계속 안고 있고 중국은 성장률 방어 노력에도 내수와 부동산 회복 속도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 오늘 글로벌 금융시장은 한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주식은 강하고 유가는 뛰고 환율은 흔들리고 채권은 경계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자산이 서로 다른 메시지를 줄 때는 지수 한 줄만 보고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달러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달러 인덱스는 장중 강세를 보였다가 결국 98선 부근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지정학 변수는 원래 달러 강세 재료지만 미국 증시가 버티고 위험 선호가 완전히 꺾이지 않으면서 달러도 일방적으로 치솟지는 못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부담이 큰 시장입니다. 유가가 뛰면 원화에는 바로 부담으로 작용하기 쉽고 실제로 달러원 환율은 1471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환율이 높게 머물면 외국인 수급이 흔들릴 수 있고 수입 물가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미국보다 체감 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증시가 좋게 끝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밤새 오른 유가가 아침 환율에 반영되면 국내 시장은 같은 재료를 훨씬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크립토 시장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74,000달러대 중반에서 움직이며 다시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변동성이 컸지만 75,000달러 안팎에서 매물과 저가 매수가 부딪히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더리움은 2,300달러대, XRP도 상대적으로 탄력이 유지되는 흐름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보다는 거의 위험자산처럼 움직이는 날이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 주식과의 동조화가 높아진 구간이라서 주식이 버티면 코인도 생각보다 덜 흔들리고 주식이 흔들리면 코인 쪽 변동성이 더 크게 터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비트코인 단독 재료보다 미국 증시가 계속 위험 선호를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현물 ETF 자금 유입 기대는 남아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정학과 금리 기대 변화에 더 민감한 장세라고 보는 편이 맞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코인 시장은 강한 확신보다 짧은 테마 순환에 더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완전히 무너지진 않지만 전고점 돌파에 번번이 주춤하고 알트코인은 종목별로 반짝 강세와 급한 되돌림이 반복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포지션 크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처럼 거시 변수와 지정학 뉴스가 얽혀있는 날은 코인 투자자도 결국 유가와 달러, 미국 지수 선물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제는 코인만의 독립적인 세계라기보다 글로벌 위험자산 바스켓 안에서 같이 출렁이는 구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 증시 강세와 반도체 기대를 받으며 출발할 명분은 충분합니다. 다만 유가 급등과 환율 1,470원대 부담이 상단을 누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한국 시장의 엔진은 거의 반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AI 메모리, HBM 기대가 워낙 강해서 지수를 끌고 가는 힘은 살아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높게 보는 보고서들도 이어지고 있고 정부의 밸류업 정책도 여전히 중장기 기대 재료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체감해야 하는 것은 국제유가와 환율입니다. 반도체가 끌어올리는 힘과 거시 변수가 끌어내리는 힘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라서 지수가 올라도 종목별 체감은 제법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반도체 업종 안에서도 공급망 이슈를 같이 봐야 합니다. 중동 긴장이 길어지면 물류와 산업용 가스, 원재료 조달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걱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적 기대가 아무리 강해도 비용 변수와 환율 부담이 붙으면 투자자들은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은 무조건 낙관보다는 강한 종목은 따라가되 추격 매수는 조금 신중하게 보는 접근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코스닥 역시 테마 순환이 빠를 수 있어서 AI나 바이오처럼 강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과 단순 반등 종목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시장이 좋아 보여도 모든 종목이 같이 좋은 장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환율 측면에서는 수출주에 단기적으로 우호적인 면도 있지만 지금 수준의 달러 강세는 그 장점보다 부담이 더 먼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 우려가 커지고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수입 단가와 원가 부담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한국 증시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반도체가 유가와 환율 부담을 상쇄할 만큼 강하냐 아니면 거시 변수 앞에서 잠시 쉬어가느냐 장 초반 분위기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는 환율 흐름과 외국인 수급 그리고 반도체 대형주의 탄력을 함께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은 대세 상승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지역별 양극화가 더 강해진 흐름입니다. 서울 핵심지는 거래가 붙는 곳과 쉬는 곳이 나뉘고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여전히 가격보다 자금 조달 여건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금리 기대를 흔드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도 지금은 호재 한 줄만 보고 공격적으로 움직일 때라기보다 금리와 현금 흐름을 같이 따져보는 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생활권과 교통, 재건축 기대, 전세 수급이 겹치는 곳은 버티고 그렇지 않은 곳은 힘이 약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 변수로 인한 유가 급등.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은 미국 증시의 위험 선호. 셋째, 한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기대와 환율 부담이 동시에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황사까지 겹친 화요일 아침이라 체감상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느낌인데요. 시장도 딱 그렇습니다. 숫자만 보면 좋아 보이는데 배경을 뜯어보면 스트레스 요인이 꽤 많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포트폴리오를 단순하게 보고 무엇이 수익의 핵심이고 무엇이 리스크의 핵심인지 분리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실전적으로 보자면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하나는 미국 강세 흐름과 반도체 모멘텀을 믿고 주도 업종 중심으로 따라가는 전략, 다른 하나는 유가와 환율 부담을 의식해 무리한 추격은 줄이고 이미 오른 자산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는 전략입니다. 지금 시장은 어느 한쪽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보가 빠르게 뒤집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움직이더라도 손절 기준과 현금 비중 기준은 분명히 가져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뉴스 헤드라인 하나가 시장 심리를 크게 흔들 수 있는 날은 정답을 찾기보다 대응의 속도와 원칙을 준비하는 쪽이 훨씬 중요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유가 급등과 지정학 변수에도 다시 강세를 보였고 비트코인은 74,000달러대 중반에서 방향을 탐색 중입니다. 한국 시장은 반도체가 끌어주겠지만 환율과 유가가 부담입니다. 오늘 투자 아이디어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수는 강해도 거시 변수는 전혀 편하지 않다. 그래서 강한 업종은 존중하되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오늘 장은 낙관과 경계가 동시에 필요한 날로 보시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오늘 KINOPOD의 엔딩곡은 가장 최근 KINOSING 트랙인 스카이라인 B사입니다. 낯선 도시로 떠나는 밤의 에너지를 담은 EDM 곡인데요. 긴장감 많은 시장 아침에 오히려 리듬감 있게 하루를 출발하게 해주는 곡입니다. 저는 내일도 꼭 필요한 포인트만 또렷하게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서두르기보다 흔들리는 이유를 이해하는 쪽에 집중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체크포인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장이 강하게 시작하더라도 오전에 환율이 더 튀거나 유가 선물이 추가로 밀어 올려지면 분위기가 금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가의 인상보다 장중 흐름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급하게 결론 내리기보다 확인하고 움직이는 쪽이 오히려 수익 확률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걸 한 번에 읽으면 혀가 꼬이는 느낌이죠. 세 번째는 동물 세계의 신기한 이야기예요. 해파리는 뇌가 없는데도 수영을 하고 먹이를 잡아요. 심장도 없고 혈액도 없어요. 몸의 95%가 물인데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해파리의 신경망은 뇌 없이도 자극에 반응할 수 있게 되어 있대요. 더 놀라운 건 투리톱시스 누트리쿨라라는 해파리가 있는데요. 이 녀석은 늙으면 다시 어려지는 능력이 있대요. 이론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불로불사 해파리라고도 불리는데 과학자들이 이 원리를 인간 노화 연구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우주 이야기예요. 우주에서 가장 외로운 천체가 뭔지 아세요? 바로 떠돌이 행성이에요. 어떤 별에도 속하지 않고 우주 공간을 혼자 떠돌아다니는 행성인데요. 우리 은하에만 수십억 개가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태양 같은 별빛 하나 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영원히 떠도는 행성이라니. 좀 쓸쓸하면서도 신비롭지 않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부 떠돌이 행성은 지열 덕분에 표면 아래에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을 수도 있대요. 별빛 없이도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이야기는 수학의 아름다움에 대한 거예요. 피보나치 수열 들어보셨죠? 1123, 58, 13 이렇게 앞에 두 수를 더해서 다음 수를 만드는 건데요. 이 수열이 자연 곳곳에 숨어 있어요. 해바라기 씨앗의 배열, 솔방울의 나선, 조개 껍데기의 곡선, 심지어 태풍의 소용돌이까지.
자연은 왜 이 수열을 좋아할까요? 피보나치 수열의 비율은 황금비 1.618에 수렴하는데요. 이 비율로 배열하면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자연이 수학을 아는 게 아니라 수학이 자연의 언어였던 거죠. 6번째는 잠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들이에요. 인간은 평균 수명의 3분의 1을 잠자면서 보내요. 75년을 산다면 25년을 자는 거죠. 그런데 기린은 하루에 30분밖에 안 잔대요. 반면 코알라는 22시간을 자요. 부럽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꿈을 꿀 때 우리 뇌는 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마비시킨대요. 꿈에서 달리는 동작을 실제로 하면 위험하니까요. 가위 눌리는 현상이 바로 이 마비 상태에서 의식만 먼저 깨어난 거예요. 무섭긴 하지만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은 거랍니다. 7번째는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액의 지폐가 뭔지 아세요? 헝가리에서 1946년에 발행한 백경 펜게 지폐예요. 숫자로 쓰면 1 뒤에 0이 20개 붙어요. 당시 헝가리의 초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물가가 15시간마다 2배로 올랐대요. 아침에 커피 한 잔 가격이 저녁에는 2배가 되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죠. 화폐 가치의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AI 음식, 긴 도시 이름, 불사 해파리, 떠돌이 행성, 피보나치 수열, 잠의 비밀, 그리고 초인플레이션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일요일인 만큼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엔딩곡을 소개해드릴게요. 따뜻한 일요일 아침에 어울리는 곡으로 준비했어요. 편안하게 감상해주시고요. 내일 월요일 아침에는 DJ 대박이가 시황 브리핑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남은 주말 알차게 보내세요. DJ 똥별이었습니다. 안녕!